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접수하실 때 CC 버전 혹은 CS 버전을 접수하셨을 텐데요. CC 버전과 CS 버전은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CS 버전과 CC 버전은 작업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문제인 신문과 세 번째 문제인 매거진의 경우에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하시게 되면 버전에 상관없이 똑같은 메뉴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인 전자책의 경우에는 버튼 작업이나 하이퍼링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퍼블리싱 이렇게 버튼 하이퍼링크 보이시죠? 혹은 인터랙티브 PDF라고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이퍼링크 그리고 버튼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타이포그라피로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서 창들의 위치를 조절했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해보세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서브 메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하겠지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를 봐주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눈이 부신다든지 캄캄해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색상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다시 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창을 넓게 혼자 쓸 거니까 V체크를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종이는 페이지 단위로 넣고 있고요.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선의 두께값은 당연히 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해서 단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삽입할 때 그 이미지가 깨져 보이지 않도록 미리 하이 퀄리티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 다큐먼트라고 하게 되면 대화창 뜨죠.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 윕스와 하이트 맞춰주시면 되겠죠. 323, 하이트 470이라고 값을 넣어줄 거고요. 설정값에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한 장짜리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은 2단짜리 간격이 9mm라고 되어 있어서 컬럼 값을 2 그리고 거터 간격을 9라고 줬습니다. 머진이라고 여백의 값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른 값이죠. 페이싱 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지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서로 마주 볼 거다라고 기본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어차피 한 장짜리니까 여기에서 페이싱 페이지는 V체크를 해제할게요. 아래쪽에 마진값을 이렇게 링크가 풀어져 있는 상태면 각각 서로 다른 값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링크가 걸려 있는 값이라면 모든 값이 다 똑같은 걸로 설정이 될 거예요. 링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탑 위쪽을 20이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버텀 아래쪽도 20이라고 줄 겁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는 15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블리드 도령값은 사방이 3mm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갈 거예요. 블리드에 대해서 값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아래쪽에 혹시 슬러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건 기본적으로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들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레이트.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도형에 대해서 혹은 선에 대해서 그 색깔들이 지시가 다 되어 있어요. 값들은 미리미리 뽑아 놓는 게 나중에 적용하기 편하니까 스와치 패널 가셔서 색상 값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색깔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막내둥이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더 추가할 거거든 이라고 에디트 스와치, 뉴 스와치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대화창이 뜨면서 CMYK 값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색깔 값이 C60에 M80 그리고 Y90 블랙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그냥 0입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색상값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추가된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입력할 수 있는 대화창이 떠요. 색상 값들은 지금 다 단색으로 쭉쭉쭉 뽑아줬는데요. 단색 말고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지시가 된 경우가 있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럼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흰색과 검정색입니다. 이걸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스와치 패널로 넘겨주세요. 에디트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색깔을 뿅 찍으시게 되면 더블 클릭 대화창이 뜰 거예요. 그라디언트 램프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물감통 보이시죠? 그 물감통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흰색에서 두 번째 색상 여기들 CMYK 넣어주려고 보니까 스탑 컬러가 스와치로 바뀌어 버렸네요. 요거를 다시 CMYK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색상들은 모두 다 뽑았습니다. 필요한 색상들만큼이나 미리 뽑아야 되는 게 단락 스타일이에요. 글자 작업들을 나중에 할 때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뿅 찍게 되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기본 단락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면 글꼴 베이직 캐릭터에서 아무래도 영문판이기 때문에 폰트 글꼴이 영문으로 기준되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한글 글꼴을 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글자 작업할 때 깨져 보이지 않습니다. 도둠이든 바탕이든 굴림이든 상관없이 한글 글꼴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추가를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 그러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문이라고 보이시죠? 글꼴 바탕이고 크기는 15, 행간, 자간, 그리고 색깔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죠.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글꼴 찾으세요. 바탕. 글자의 크기 15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행간이라고 하는 건 줄 간격입니다. 리딩 26. 정확한 값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라 내려가라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간 트래킹입니다. 자간을 마이너스 50. 글자의 색상 값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미리 뽑아놓지 않으면 색상을 여기서 따로 추가할 수 없으니까 스와치를 먼저 작업한 거예요. 60에 80에 90짜리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습니다.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얼라인먼트라고 정렬해 놓는 게 기본 왼쪽 정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셔서 Left Justify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왼쪽에 균등 배치로 설정이 된 겁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이름을 안 줬었군요. 자, 이름 전문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름 바뀐 거 확인되시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새로 만들어 줄게요. 뿅 찍어 주시게 되면 다시 또 패러그래프 스타일 1번 생성이 됐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대화창 뜨죠. 본문 1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자, 본문 1이라고 줬고요. 바탕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글꼴 굴림 찾아주세요. 글자의 크기는 13, 줄 간격 행가는 24, 그리고 자간 마이너스 60이네요. 자, 50보다 더 간격을 좁게 줬습니다. 색상값 K의 100이라고 되어 있죠. 캐릭터 컬러 K의 100짜리를 뽑아 놓은 거 설정하시면 되겠고, 단락에 시작 표시 문자라고 있어요. 그건 드롭캡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을 하셔서 글자 2줄만큼 차지할 거고 2개가 커질 겁니다 라고 지시사항 맞춰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균등 배치해라 라고 했으니 역시 인덴트 가셔서 왼쪽에 얼라인먼트 레프트 저스티파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추가할 거예요. 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2 베이직 캐릭터 글꼴 맞춰줍니다. 바탕 글자의 크기 14 그리고 줄 간격 글자의 색상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미리 뽑아놓은 색상이요. 20에 80에 70 왼쪽 균등 배치 인덴트에 가셔서 얼라인먼트 정렬을 레프트 저스티파이 첫 줄 들여쓰기 3mm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하는 친구도 3mm만큼 떨어뜨릴 테다 라고 지시사항 하나하나 다 찬찬히 찾아서 맞춰줬습니다. 3개의 단락 스타일 뽑아놨고요. 여기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주세요. 일반적인 글자는 베이직에서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색상도 뽑았고 그리고 글자의 모양도 미리 다 맞춰놨으니까 이제 이미지들을 넣으시면 돼요. 작업 방법이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거 1번부터 차근차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갖다 붙일 거예요. 플레이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고요. 텍스트 파일도 다 좋습니다. 글자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타이핑하실 필요는 없어요. 1급의 1번 열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의 상태에서는 이 친구가 잘 익어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보이나요? 클릭하셔서 안쪽에 갈색의 테두리가 보이면 상자, 파랑 상자는 그대로 있고 안쪽에는 그림만 축소가 돼요. 이건 마치 액자와 사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자의 크기와 사진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커다란 액자에 작은 사진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 사진은 큰데 액자만 좀 작게 줄이면 그림이 잘려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2개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바를 보세요. 오토피트라고 자동으로 맞춰주련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상자를 늘리면 커지고 줄이면 작아집니다. 1급의 1번은 이펙트 효과, 내부 그림자와 드랍 섀도우 바깥에 있는 그림자 효과를 줬네요. 개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이너 섀도우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둘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너무 짙어서 좀 색깔을 톤을 낮추고 싶다. 그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퍼시티 보시면 돼요. 농도를 살짝쿵 낮춰줄게요.
이너 섀도우도 오퍼시티 농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미리 보기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거리값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맞춰서 마무리. 1급의 2번 파일을 플레이스 데리고 올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선 위치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까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좀 잘라서 요만큼만 표현하도록 할게요. 1급의 2번의 효과를 줬습니다.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 중에서 그라디언트, 페더 보입니다. 다만 결과물 보면 여기가 위쪽이 흐리멍텅한데 우리는 오른쪽이 흐리멍텅하죠. 여기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방향성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커다란 아이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다면 이 친구들은 그냥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서 잠가 놓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작업하실 때 편하겠죠? 파일을 다시 플레이스 데리고 올 거예요. 1급의 3번 열기. 커피가 3개가 같이 들어있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가져다 놓을 건데요. 이 친구들인 것 같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요거를 배치 따로따로 해주도록 할게요. 바깥에 있는 파란색의 테두리 액자만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은 마치 잘 이워서 안 보이는 것처럼 확인이 되네요. 개체 선택을 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리핑 패스라는 게 보이는군요. 자, 여기에서 갖다 놓으시면 어차피 여기 주변이 잘 다듬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가장자리에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겠다라고 클리핑 패스 작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이라고 가시면 현재는 타입이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얘를 알파 채널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주면 주변을 이렇게 정리할 거다라고 전박이 선들 보이시죠? 프리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상태 그대로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기능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아이는 혹시라도 글씨랑 같이 배치를 할 적에 글씨들이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랩으로 감싸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랩이 안 감싸져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around라고 이렇게 주변을 감싸는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값 6mm만큼 주변을 감쌀 테다 라고 하시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감싸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펙트까지도 줬죠. 지시사항이 좀 많습니다. 클리핑 패스도 줬고 텍스트 랩도 씌워줬고 거기에 이펙트 그림자까지 줬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체를 잘 선택했고요. 이펙트에서 그림자까지 준 상태를 확인하고 나오시면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가 보여요.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3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안쪽에 있는 그림을 좀 갈아 끼워야 되겠죠. 개체를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일 거고요. 그 파란색의 테두리가 떴을 때 그 아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 테두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드래그해서 옮기시게 되면 그만큼 위치가 이렇게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갈색 테두리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안쪽에 그림이 직관적으로 안 보이니까요.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이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동글동글 구슬이 나왔을 때는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보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요 네모에 이만큼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꾹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을 나머지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을 플레이스 1급의 4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1급의 4번도 클리핑 패스 이번엔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게 되면 타입을 디텍트 했지 라고 가장자리 감싸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도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랩 기본적으로는 감싸여 있지 않아요. 하나, 둘, 세 번째 around라고 감싸주겠다. 값을 얼마만큼 줄 거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8mm만큼 줄 거다 라고 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감싸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획이라고 하는 요 꼬불렁거리는 선 있죠?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라인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만들어질 텐데 삐딸삐딸 만들어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드래그하면 직선이 될 거고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길이 조절할 수 있어요. 문제지에서는 120mm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120이라고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더불어서 요거는 물결 모양으로 7포인트 색깔까지 지시되어 있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옵션 바에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패널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께값이 7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서 그 값을 맞춰줄 거고요. 타입을 웨이브라고 지시해 줬네요. 웨이브라고 하게 되면 꼬불렁거리는 선이 되는군요. 색상값 스와치에서 선의 색깔인지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선은 그 색깔이 뭐다라고 지시사항에 맞춰서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선이 좀 많아 보이죠? 요거는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보이죠? 요만큼에 대해서 반대쪽에도 Alt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도형을 좀 얹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이라고 사이즈가 또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일단 만들어 줬고요. 사이즈에 대해서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윗수와 하이트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293, 높이는 13. 모퉁이 옵션이라고 해서 코너, 가장자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사각형 만들어져 있는데 거꾸로 둥글게 다듬어다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라운드 코너가 인버스 뒤집어져 있는 라운드 코너로군요. 얼마만큼 두께값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3mm. 색상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채워주는 색상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선은 없어요 라고 꼭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도형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글자들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필요 없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급의 5번 가지고 와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요만큼만이라고 저만큼만이라고 직접 쓰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쓰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글자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V 붙이시면 타이핑을 하실 필요가 없죠. 에이리얼의 볼드 크기 64라고 지시사항대로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맞춰주시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바꿀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캐릭터 패널 가셔서 글꼴 찾으십시오. 바탕 글꼴을 에이리얼이라고 지시사항대로 맞춰줄 거고요. 볼드 64 상자가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좀 키워주세요. 좁아서 글씨 잘 읽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글자에 대해서 쫘라락 블럭 잡으시고 색깔 값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뽑아놓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글자 자체에다가 색깔 줄 때는 꼭 블럭을 잡으셔야 되겠지만 글자에다가 이펙트,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을 때는 글자를 블럭 잡아 주시게 되면 이펙트가 먹질 않아요. 상자, 이렇게 셀렉션으로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를 주셔야 그림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글자 이만큼이라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인디자인에서 상자, 텍스트 상자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글자 들어가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자간이 굉장히 넓으네요. 이렇게 자간 리딩은 650 색깔값까지 맞춰주세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도 몽땅 선택하셔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강원도부터 왼쪽에 있는 아이들 쭉쭉쭉 본문 1번까지만 복사를 하도록 하죠. 컨트롤 C 복사. 글자 상자를 만들 거예요. 그 상자 여기다가 만들 거다라고 클릭 드래그.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컨트롤 V 하셔서 글자들을 싹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전문이죠.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이 친구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전문 적용이 바로 되죠. 아래쪽에 본문에 대해서는 이만큼 본문입니다 라고 본문 1번을 적용하시게 되면 또 맞춰서 배치가 되죠. 오른쪽에 있는 상자도 글자 몽땅 복사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커피 로스팅부터 쭉 평가되고 있다까지 컨트롤 C 복사. 글자 상자에다 담을 거죠. 타입 2 이용해서 상자를 쫙 만들어 줄 거고 컨트롤 V.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글자들에 대해서는 단락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글자의 모양을 지시사항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도둠에 18. 본문 2라고 지시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을 싹 다 잡으셔서 본문 2라고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이제 개체들 선택하셔서 옮겨주시고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친구들을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는 게 좋겠죠. 결과물과 비교를 쭉 해보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죠. 파일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할 거예요. 또 하나의 포맷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PDF 파일이죠. 내보내기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일을 세이브가 아니라 엑스퍼트 내보낼 거다 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을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물이니까 프린트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저장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PDF 내보낼 때에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마커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올 프린터 막스라고 되어 있죠. 체크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다큐멘트 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를 보시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 160에 195라고 줄 겁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페이지 수 주시면서 이제 서로 마주 봐야 되겠죠. 두 개씩 짝지어서 볼 거니까 페이싱 페이지라고 줄 겁니다. 컬럼 단을 3개라고 했으니까 컬럼은 3단. 거기에서 간격을 3mm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여백도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가 서로 다르니까요. 링크는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위쪽 20, 아래쪽은 25, 안쪽과 바깥쪽은 15라고 되어 있죠. 블리드라고 하는 값은 전체적으로 3mm 그러면 통일된 거니까 요건 링크 그대로 갈 거고요. 3mm라고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슬러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레이트. 만들어진 걸 보면 페이지가 이렇게 서로 좀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6페이지 만들어진 건 확인이 될 거예요. 페이지는 나중에 좀 모아놓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할 건 색깔을 먼저 쭉쭉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색상 추가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추가할 거다 뉴 스와치 하나를 만들었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직접 입력하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만들어진 거 더블 클릭하셔서 단색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색상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흰색과 검정색 쿵 찍으시게 되면 색상 단추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각각의 색깔 지시사항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띵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는 바로 색깔이 들어가질 않네요. 색상을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라고 해서 스와치 패널에 넘겨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인식이 되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대화창 뜨면 색상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상 CMYK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스탑 컬러를 스와치가 아니라 CMYK다 라고 바꿔주셔야겠죠.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혔습니다. 스와치는 닫으시고요. 글자 작업할 때 단락 스타일 필요한 아이들도 미리 좀 뽑아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갈 거고요.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영문판이기 때문에 베이직 캐릭터 글꼴이 영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글 글꼴 도둠이든 굴림이든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한글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이라고 만들어진 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락 스타일 소제목부터 하나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타일의 이름 베이직 캐릭터 글꼴 행간 리딩이라고 해서 줄 간격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간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50 맞춰주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의 경우에는 꼭 스와치에 뽑아 놓으셔야만 여기에서 인식이 됩니다. 100에 70.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 정렬해 주는 거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걸 센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소제목이 만들어졌어요.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다시 또 추가 만들어진 아이는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시고 본문 반복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서 그냥 레프트가 아니라 left justify라고 하시게 되면 균등 배치가 됩니다. 첫 줄 들어쓰기도 인덴트에서 alignment와 first line이라고 하는 곳을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나머지 글자들은 굳이 패러그래프 단락 스타일을 지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기본 설정해 놓겠습니다. 페이지가 위치가 좀 서로 마주보는 게 없으니까 페이지 패널 열으셔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Allow 다큐먼트 보이시죠? 뿅 찍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요 친구를 위쪽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가까이 붙는 거 보이시나요? 가까이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서로 마주 보는구나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 보시게 되면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의 번호와 짝수 페이지에는 삼각형 이렇게 도형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석에 페이지 번호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림이 깔릴지라도 요거 페이지 번호는 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가셔서 새로운 거 추가할란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친구가 더 위쪽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번 선택한 상태에서 페이지 돌아올게요. 마스터 페이지 A 페어런트라고 하는 게 A 마스터 같은 얘기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요 두 개의 페이지 마스터 페이지만 보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페이지의 번호 넣도록 하죠. 타입 툴 이용해서 왼쪽 구석에다가 상자 하나 만들 거고요. 타이프 메뉴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일 거예요. 마커스에 가시면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다. A라고 인식되면 제대로 A 마스터가 인식이 된 거예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그 글자에 대해서 페이지 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캐릭터 패널 가셔서 에이리얼 볼드에 12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도 스와치 패널에서 정확하게 찾아주시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할 것 그리고 그거를 왼손으로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복사해 놓도록 하죠.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버튼은 사이즈, 색깔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사이즈가 5mm, 5mm 그리고 삼각형입니다 라고 넘버 오브 사이드 맞춰주시면 삼각형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죠. 선은 없습니다. 채워주는 색상 지시사항대로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뒤집어서 쓰시면 되겠죠. 다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형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상호작용을 해라 라고 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것과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삼각 버튼을 활성화시켜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삼각형을 만든 김에 여기에다가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선 없네요. 타이포그래피 상태, 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버튼은 기능이 없군요. 디지털 퍼블리싱 혹은 인터랙티브 for PDF라고 가시게 되면 이 안에 하이퍼링크와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을 하셔서 이 친구가요 라고 붙들고 계신 거 맞죠? 타입을 버튼 작업해 줄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버튼을 마우스 클릭할 때 라고 이벤트는 on 클릭.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액션을 취해 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Go to previous 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페이지니까 여기 있네요. Go to previous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도 마찬가지 선택하신 상태에서 타입을 버튼이라고 지정할 거고요. 언제요? on 클릭. 액션 더해 주셔야 되겠죠? Go to next page라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요거 작동 잘 할 건지를 확인해 주시고 나와 주세요. 다시 환경은 타이포그래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 페이지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서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돼요. 페어런트에서 일반 페이지로 내려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페이지 다시 다 보이고 있죠. 번호도 1357 쭉 보입니다. 레이어 이제 1층으로 내려올까요? 나머지는 다 아래층에다가 그릴 거예요. 레이어 1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1급의 6번. 파일을 플레이스로 붙여내는 건 단축키 컨트롤 D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걸 바로 불러오실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6번 열기. (1급의 6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 적당히 배치하면 되겠고요. 1급의 6번에 대해서 이펙트,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프리뷰로 미리 보시면 이렇게 반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림자라든지 요 옵션들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름을 선택하시고 옆에 펼쳐진 옵션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1급의 7번 열기. (1급의 7번에 대해서도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컨트롤 D 1급의 8번 열기. 여기에서 1급의 8번은 아마도 이렇게 동글동글 3개로 넣는 친구인가 봐요. 그런데 네모지게 들어올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바로 불러올 수는 없겠네요. 프레임을 동그란 프레임, 일립스 프레임 툴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1급의 8번을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선택 도구 눌러서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잘 이루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이 일단 너무 크군요. 요거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콩 찍으시면 갈색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요. 갈색 테두리를 좀 우리 원에 맞도록 조절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 줬고요. 셀렉션 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급의 8번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라고 텍스트 랩을 씌워주는군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랩.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감싸져 있지 않은데 하나, 둘, 세 번째 around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감쌀 건지 밀리미터가 지시사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5mm만큼이라고 그러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망이 씌워지는 거 보이시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셀렉션 툴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시고 질질질 끌고 가요. 아래쪽으로 다시 질질질 끌고 가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일 때 꾹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나왔을 때 꾹 누르시고 이렇게 쭉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다시 1급의 9번 이 친구도 아마 두 개가 이렇게 동글동글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그냥은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프레임, 일릭스 프레임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원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1급의 9번 열기 했을 때 바로 들어가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가장자리에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9번에 대해서도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랩, around,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라고 개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체 선택을 안 하시면 값을 엄한 데다 넣어줄 수 있어요.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around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 끌고 복사.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일 때 꾹 누르시고 그림 원하는 모양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죠? 반복해서 이미지들 넣어주세요. 열기.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뿅 찍어주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 가시고 색깔 값 넣어주시게 되면 도형의 색깔이 들어가는군요. 여기에서는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그때 색깔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그림이 파랗게 물드는 거예요. 불투명도도 주겠습니다. 불투명도 오퍼시티 50이라고 했죠. 위쪽에 보시게 되면 퍼센트 이렇게 농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이펙트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농도 오퍼시티 조절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살짝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1급의 11번은)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들어갔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패더. 그라디언트 패더가 이렇게 가장자리
둥글둥글하게 퍼져나가게 해주고 싶어요. 타입을 레디얼이라고 바꿔주시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둥글게 그라디언트가 먹죠. 가운데에서 슬라이더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많이, 조금이라고 범위도 수정 가능합니다.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느낌 들 때 멈춰주시면 돼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네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도형, 다각형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다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이즈가 130에 150짜리 아마 이 친구와 저 친구 다각형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요거는 반원이니까요. 원으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일립스 이용하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반만큼만 쌍둥하고 잘라서 버리면 위쪽만 포물선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요 아이는 사각형을 좀 덮어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가 지금 바로 보이지 않는군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꺼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패스파인더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스파인더가 따로 뜰 거고요. 여기에서 두 개를 서로 빼주세요 라고 서브트랙 하게 되면 이렇게 반쪽만 남습니다. 이 아이를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30에 150이라고 윕스 130 그리고 하이트 150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다시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130에 150짜리 육각형, 팔각형이군요. 팔각형이라고 오케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글씨만 작업하면 될까요? 글씨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었죠. 1급의 13번 텍스트에서 필요한 아이들 찾아다가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컨트롤 C 복사 하시고요. 텍스트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들어지죠. 컨트롤 V 붙여 넣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뚜루룩 블럭 잡으시고요. 궁서에 14 자간이 마이너스 50 색깔값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겠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글자의 색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잘 찾아다가 넣어주세요. 도둠의 12 오른쪽에 글자 상자에다가 담아 줄 아이들만 쪼로록 또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상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도형 가까이 가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I자 모양 이 상자 안에 갇힐 거란 뜻이에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씨가 쪼로록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은 제목이니까 이만큼은 제목입니다 라고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소제목
나머지들은 다 본문 1이죠. 본문 1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도형의 지시사항에서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에 인세트 간격 3mm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네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쪽에 인세트 스페이싱이 현재는 0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중인 거죠. 3mm만큼 떨어지세요 라고 하면 미리 보기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몽땅 쭉 블럭을 잡으셔서 끝에까지 쭉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텍스트 상자 만드셔서 컨트롤 V. 제목으로 써먹을 아이들은 따로 블럭 잡으시고 패러그래프 스타일, 소제목, 나머지 본문 2. 상자는 좁고 글씨 늘 건 많고 그렇게 넘치는 글자다 라고 표현해 줄 때 상자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지게 더하기 표시 더 있어요 라고 하는 옵션 표시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페이지에다가 상자 만들도록 하죠. 이어받겠다 라고 셀렉션 툴 빨강색의 사각형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 쏟아지는 글자를 옆에 있는 상자에다가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텍스트 감싸기 해줘라 하는 부분은 제가 빠뜨린 것 같네요. 요만큼은 잘라서 텍스트 랩으로 감싸주도록 할게요. 그림을 선택했고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면 디텍트 엣지라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요만큼 짜진 거 보이시죠?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겠습니다. 사이가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시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맞춰 주셔야 해요. 상자를 만들어 놓고 넘치는 글자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빨강색의 사각형 클릭, 글씨 쏟아져 놓은 거 상자에다가 연결시켜서 담으시면 됩니다. 제작이 다 끝나고 나면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뷰로 보셔서 결과물과 비슷한지 쭉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는 글자 써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하이퍼링크를 걸어야 되는 글자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글자에 대한 하이퍼링크 걸겠다라고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URL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URL 제대로 들어갔을 때 링크가 걸렸다라고 보이게 될 겁니다. 글자의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밑줄이 생기는 건
캐릭터 스타일에 하이퍼링크 걸면 하이퍼링크 스타일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라고 풀어주셔야 밑줄이 없어집니다. 그 골, 크기, 색깔 다시 맞춰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링크라든지 아니면 삼각 버튼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는 한번 구동을 해보는 게 좋겠죠.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미디어가 작동하는 걸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버전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프리뷰로 보겠다라고 선택하시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라, 왼쪽으로 가라, 손가락 보이시죠? 이것도 링크가 제대로 걸렸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파일로 하나, 이퍼 파일로 하나 출력하도록 하죠.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줬던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퍼 파일로 출판 한번 더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엑스퍼트 내보낼 거예요. 여기에서 이펍 중에서 고정 레이아웃,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장했을 때에 이렇게 대화창이 뜨게 돼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 레스터화라고 하는 퍼스트 페이지 레스터라이즈 보이시죠?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또 다르군요.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3번.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사이즈가 210에 280입니다. 두 개의 페이지니까 페이싱 페이지라고 마주보게 해줄 거고요. 페이지 두 개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단의 개수, 단의 간격 맞춰주세요. 마진값이 위, 아래 그리고 안쪽 바깥쪽이 서로 다르니까 링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브리드 값에 대해서는 3mm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값을 링크가 걸린 상태에서 주시면 되겠고요.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가 서로 엇갈려 있긴 하지만 만들어진 건 보이시죠? 페이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Allow Document 가까이 오세요 라고 척 갖다 붙이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색상부터 먼저 뽑아 놓도록 하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둥이 색깔 추가할 거다. 뉴 스와치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된 대로 색상들 하나씩 넣어 주시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위해서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미리 작업을 해 놓도록 하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한글로 바꿔줄 거고요. 추가하겠습니다. Create New 더블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을 패러그래프 스타일의 제목 아래쪽에 경계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군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룰 온이라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아래쪽이니까 below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이라든지 선의 두께 값 이런 것들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왼쪽 균등 배치 인덴트 가시고 left justify 베이직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추가할 겁니다. 단락 시작 표시 문자는 드롭캡이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글자의 개수, 선의 개수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두 줄만큼 글자는 하나만 커질 건가 봅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 하나만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균등 배치 인덴트에 가시면 align, left, justify 첫 줄 들여쓰기 역시 인덴트에서 align과 더불어서 first line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다 뽑았어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서 비마스터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A 마스터, A 페어런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New Parent라고 하게 되면 New Master라고 하게 되면 B 마스터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우리는 페이지가 2장짜리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2이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B 마스터, B 페어런트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요 만들어져 있는 아이는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A 마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어플라이 따라다오 페어런트 누구를요? B 마스터, B 페어런트를요.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죠. All pages 오케이 하시게 되면 얘도 B, 쟤도 B, 자, B 마스터에 종속이 됐고요. 마스터 페이지에 대해서 면주를 작성하고 페이지에 번호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의 번호 타입 툴 누르셔서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타입 메뉴 가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서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넣었을 때 이렇게 B라고 뜨는 건 B마스터에 종속됐다라는 뜻이에요.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타임 뉴 로만 볼드 중간에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요거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선에 대한 얘기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그려주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길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 50mm라고 하니까 값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타입은 직선이 아니네요. 웨이브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 선에 대한 두께 값은 2포인트라고 그리고 색깔 값에 대해서도 선의 색깔이니까요. 선 색깔을 스트로크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주도 제작을 해주세요. 면주에 대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넣어야 될 글자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프 스토리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오른쪽에다가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셀렉션 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글자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파트 1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서 탈출해 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작업 페이지로 더블 클릭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을 여기다가 다 하게 되면 아래쪽에는 페이지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걸로 채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꼭 페어런트가 아닌 일반 페이지로 돌아온 거, 파랑불 켜지는 걸 확인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문서 안에 GTK 안에 이미지들 들어 있었죠? 1급의 14번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게 되면 포토샵 패스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네요. 프리뷰로 보시면 그만큼만 따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1급에 15번 불러올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D. 1급의 15번 이펙트 베벨 앤 엠보스 그림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에 베벨 앤 엠보스 프리뷰로 보십시오. 그리고 드랍 섀도우 1급의 16번 컨트롤 D 1급의 16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상자가 보여요. 이 친구에 대해서 텍스트 감싸기 그리고 클리핑 패스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 보시게 되면 현재는 타입이 none인데요. 여기에서 가장자리를 감지해달라. 디텍트 엣지 보이네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감지가 됐죠. 오케이. 그리고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어라운드 얼마만큼이요? 6mm만큼이요? 라고 주변이 이렇게 감싸진 거 보이시죠? 자,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요 친구는 요 포도 알맹이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옮겨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자 요만큼이라고 필요한 부분 보이는 부분까지만 좀 상자 조절하도록 하죠. 복사하도록 할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요 아이를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요 상자 안에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옮겨 놓을 수 있겠죠. 파란색의 상자 조절하셔서 크기 적당히 보일 수 있게 역시 Alt 눌러서 쌍댕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여기에서는 보라색의 포도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상자 안에 보여질 거 조절. 빈 공간 선택하셔서 컨트롤 D 1급의 16번하고 똑같죠. 1급의 17번도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디텍트 엣지, 텍스트 랩.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죠. 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에다 담는 건가 봅니다. 그냥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네요. 육각형의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폴리건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앞서서 팔각형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군요. 다시 대화창을 띄워야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그냥 대화창이 바로 떠요. 여기에서 사이드를 6개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육각형. 하나의 육각형 잘 만드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1급에 18번 넣었을 때 바로 그림이 들어가요. 꾹 누르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이 친구는 굉장히 그림이 크군요. 아무래도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갈색의 테두리는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의 크기인데 육각형에 비해서 굉장히 크네요. 이 친구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그림 자체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얼추 크기가 좀 비슷해야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급에 18번의 경우에는 텍스트 감싸기만 해주면 되겠군요. 텍스트 랩 어라운드 5mm만큼 주변이 감싸진 거 보이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왼손에 도움 받아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고요. 순서를 맨 뒤에다 뺄 때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깔아줬습니다. 1급의 19번의 경우에는 효과를 그라디언트 페더 줬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을 보십시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이 좀 흐리멍덩해야 되죠. 타입을 리니어로 되어 있는 건 불만 없는데 앵글 각도가 아래쪽이 좀 흐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절.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니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사각형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여기에서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70에 286 엔터 치시게 되면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아이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색깔값 채우는 색상 스와치에서 찾으세요. 선은 없습니다. 도형에 대해서도 그라디언트 페더 이펙트를 줬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성은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슬라이더 조절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더 흐리게 보일 건지 범위도 지정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일립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다. 사이즈를 정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가장자리가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입을 레디얼 얼마만큼 퍼뜨릴 건지 슬라이더 조정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오른쪽 버튼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하나를 잘 만들어서 색상값만 계속 바꿔주면 될 것 같죠? 알트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채워주는 색상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도형까지도 다 배치가 됐으면 이제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글씨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반원 위에 글씨가 이렇게 얹어져 있죠. 펜툴 이용해서 시작점은 여기 중간에 여기 거쳐서 라고 드래그 쭉 여기서 끝이야 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반원 만들어져요.
안쪽에 채워주는 색깔은 없어야 되니까 선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 확인이 될까요? 크기는 좀 충분하게 크게 그려주세요. 글씨가 잘리면 곤란하니까요. 글씨를 복사했던 거 요 선에 위에 올라앉도록 타입오너 패스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타입오너 패스라고 해서 만들어준 선 위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써질 수 있도록 커서 깜빡깜빡해요.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숑 하고 들어가죠. 글꼴 맞춰주도록 할까요? 궁서에 18, 가운데 정렬을 하시게 되면 내가 만든 그 선 위에 가운데에 이렇게 쫙 앉습니다.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색깔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선 없어요 라고 대각선, 그럼 글씨만 딱 남죠. 선택한 상태에서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이펙트 가시게 되면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본문 복사해서 갖다 붙일게요. 포도부터 시작해서 풍부하다까지 컨트롤 C.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들어지죠. 컨트롤 V.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상자가 반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만들어진 친구 요 아이를 이라고 상자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라도 요거를 나눠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의 간격을 6mm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이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할게요. 포도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제목이죠. 소제목. 나머지들은 본문 1번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맞춰 주셔야 되겠군요. 도둠의 14. 오른쪽 페이지에 대해서는 짝수 페이지가 지금 여백이 다르군요. 페이지 툴을 이용하셔서 이쪽 오른쪽 페이지라고 선택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선택됐어요 라고 바깥쪽에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그 상태에서 이 페이지만 레이아웃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진 앤 컬럼 가셔서 인사이드가 20이 아니라 짝수 페이지는 인사이드가 45로군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여기는 마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글자를 마저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타입 툴 이용해서 상자 그다랗게 만들 거고요. 컨트롤 V 붙이면 글자들이 쫘라락 들어가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선택하시고 위쪽에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단은 2개.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소제목은 소제목대로, 본문 2번은 본문 이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죠.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아웃 형태로 미리 보기 한번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보시고요. 저장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